안녕하세요. 네, 박범수 진보당 안산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진보당도 지역위원회라는 명칭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지금 안산시 지역위원회 진보당 부위원장님이신 거죠? 네, 부위원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위원장 선거에 나가신다는 거죠? 네, 출마를 했고요. 단독 후보여서요. 단독 후보세요? 예, 찬반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다면 위원장이 되는 거죠. 그러시구나. 네. 단독 후보, 다른 후보님들은? 기존에 지역위원장 하시던 위원장님은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출마하셨고요. 좀 젊은 세대가 이제 정치에 좀 전면에 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청년 세대들이 지역위원회를 책임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지역위원장을 제가 하는 것으로 이번에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사실 보수정당이나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든 일이죠. 지역위원장 선거가 굉장히 이제 치열하고 다툼도 있는데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장도 총의를 모아서 새로운 세대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과정에서 안산뿐만 아니라 또 경기도의 많은 지역이 새로운 청년 세대들이 지역위원장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안산도 그렇습니다. 네, 첫 질문부터 한 번 먹이고 가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소수건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소수건이요? 네. 네, 낙선이 이제 지선에서 이제 시의회 입성이 이제 자초되시고 이제 어쨌든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 이후에. 소수건을 진짜 준비해야 할 뻔했네요. 이거 그건가요? 그 웃음에서 그 슬픔이 느껴지는 그런 건가요? 일단 예상보다 득표가 좀 나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좀 무척이나 속상했고 전적으로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침체돼 있고 힘들어하는 것만이 또 그건 나만 바라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가장 또 저는 죄송했던 건 우리 응원해 주시는 주민분들, 특히 정말 많이 뜨겁게 응원해 주시던 분들이 있거든요. 박범수, 진짜 진보당이 아직은 약하지만 박범수 같은 사람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던 그런 분들한테 이 낙선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회 있잖아, 잘할 거야 라는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 덕분에 힘내서 낙선 인사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지하철에 가서도 하고 종교시설도 가고요, 식당도 방문하고 인사드리는 과정에서 힘을 많이 얻었고요. 어떤 분들은 야, 이렇게 낙선해서 찾아오는 사람 처음 보네 라고 하면서 정말 따뜻하게 또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응원 보내주셨는데요. 그 힘을 받아서 다시 진보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뛰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좀 뜨거운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질문에서 한 방 먹으셨으니까. 네. 제가 대변해서. 네. 만약에 민주당이나 국힘으로 나왔으면 됐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선거 끝나고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다른 정당 갈 생각 없냐? 그래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지층에서도 그런 말씀 네, 하시나요? 지지층에서 해주세요, 대부분. 정말 저 아끼시는 분들이 범수야, 우리 박범수 후보가 다른 데 갔으면 크게 더 잘 됐을 텐데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시의원 한 번 하는 것, 그 너무 간절한 저의 또 소망인데 제 꿈은 시의원, 박범수의 시의원보다 진보 정치가 집권하는 게 제 오랜 삶의 소망이고 꿈이거든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 건데 범수 씨 바꿀 생각 없지? 라고 하는데 네, 저는 추호도 없고요. 진보 정치, 진보당을 집권하는 게 제 꿈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당선될 수 있었겠다 없었겠다 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위원회 이제 단독 후보시라고 했는데 이제 네. 그 일정이나 절차나 방법을 모르잖아요. 예, 한번 예.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전국에서 일제히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지금 전국은 상임대표를 선출하고 있고요. 상임대표단은 전국 지금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보당 같은 경우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으로 또 구성되어 있어서요. 각 단위의 계급계층의 대표를 함께 선출하고 있고요. 또 도당 위원장 그리고 지역위원장 선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안산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 출마를 했고요. 이번 주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지금 다 만나 뵙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통해서 그리고 이런 이제 보도자료나 인터뷰 통해서 인사드리고요. 차근차근 또 우리 당원분들 만나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투표가 하루가 아닌가 봐요? 예, 월화수목금 5일 진행됩니다. 5일이요?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9시부터 마지막 날은 6시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온라인 투표로 진행돼서요. 온라인 투표예요? 예, 이게 당원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네, 당원 온라인 투표입니다. 그러면 안산에 여쭤봐도 되나요? 안산에 네. 진보당원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안산의 진보당원이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1표로 찬성을 얻으셔야 그렇죠. 아니면 투표자 수에서 그렇죠. 투표자의 과반을 넘어야 되니까요. 당원에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중에 또 600명의 당원 중에서요, 당권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투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요. 아마 300 후반대 정도 될 텐데요. 그 중에 투표를 하신 분들의 과반을 해야 되는데요. 많이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표 꼭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선거가 계속 이어지네요. 네, 맞아요. 정치인들은 참 잘 모르지만 그런 네. 것 같아요. 끝없이 자기 어필하고 끝없이 네. 선택받고 뭐 이런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장님이 만약에 되시면은 일단 위원장의 역할 공천권도 가지시는 건가요? 저희는 공천권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출마자의 경우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요, 모두 선출을 당원 투표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수정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역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역위원장이 공천권도 많이 가지고 입김이 세니까요. 사실 지역위원장 혹은 해당 국회의원한테 잘 보여야 되는 정치를 하잖아요. 저희는 당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요. 당원들한테 잘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의문의 일패여도. 네. 누군가가 없는데 이렇게 저희 당 자랑을 제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부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역위원장으로서의 포부는요. 진보당은요. 지난번에 10년 집권 전망을 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까지 해서 1단계로 원내 정당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그리고 2032년 선거에서 그때 선거가 총선과 대선이 같이 있습니다. 그때 집권하겠다는 포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한 8만 명의 당원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는데요. 그런 당원들과 함께 집권을 준비한 과정에서 저는 안산에서는 그거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아직 시의원이 저희가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지만 4년 후에, 8년 후에는 시의원, 시장 이런 당선자들을 대거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안산의 집권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 그 계획을 당원들과 함께 수립하는 게 첫 번째 공약이고요. 두 번째 공약은요. 대주운동을 통해서 2024년도 총선에서 진보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좀 만들겠다. 이 대주운동이라 하면요. 이번에 지방에서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은 그래서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는요, 주민들의 직접 정치, 주민대회를 통해서 시에 남은 예산을 어디에 쓸지 이런 것들을 결정했었습니다. 시의 행정과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 문제를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나서서 직접 해결했던 사례고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진보당을 사랑해 주셨고 또 당원으로 입당해 주셨는데요. 안산에도 안산에 맞는 어떤 대중운동, 시민들이 주인 되는 어떤 그런 운동을 통해서 지역에서 사랑받는 어떤 진보당을 안산시의원을 만들겠다라는 게 두 번째 포부고요. 세 번째는 저는 제가 아직 2030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보당은 계속 더 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30 청년 당원들을 다음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대거 좀 출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 청년 당원들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당원을 확대하고 후보 출마까지 하는 그런 과정들을 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모르시는 분은 뭐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국힘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민주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중도, 뭐 네. 예전에 뭐 민생이나 뭐 이렇게, 예. 네, 그 다음에 정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진보당, 그 다음에 진보당이 맞나요? 네. 그 다음에가 녹색당이에요? 뭐 그 순서는 특별히 사실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정의당 정도까지, 정의당 기본소득당까지 해서 보통 5번으로. 왜냐하면 국회 의석수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 순서는 기억 니은 순서이기 때문에요. 녹색당, 뭐 정의당 다 뭐 순서는 기억 니은 순서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자랑하고 싶은 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요. 두 번째 민주당.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요. 세 번째로는 진보당이 전체 당선자 3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그래요? 진보당이? 예. 정의당보다 더. 네,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랑 진보당 다 같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많은 기사들이 정의당은 잘 안 됐는데 진보당은 잘 됐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이런 분석 기사들도 좀 오르기도 했고요. 정의당은 10석 정도가 이제 당선이 됐고요. 진보당은 21석. 지선에서요? 예, 당선이 됐고요. 뭐 특히 이제 울산 이런 데서는요. 단체장으로 해서 동구청장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보 단체장으로 당선되기도 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호남 이런 데서는요. 1대1로 민주당하고 맞서서 뭐 60% 가까운 지지율로 당선되신 도의원도 3분 가까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진보당은 이번에 발판의 도약을 좀 마련했죠. 도약까지 하지는 못했지만 도약할 수 있는 발판 정도를 마련한 게 지금 진보당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주셨는데 이제 앞선 대선하고 지선에서 뭐 진보 정당, 그러니까 진보당은 상당히 이렇게 발판의 도약을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정의당이나 이제 나머지 진보 정당, 뭐 녹색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진보 정당의 입지가 상당히 협소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대선으로 보면 사실 진보당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대선을 치러냈습니다. 당원 되게 아픈 얘기인데요. 당원이 8만인데 저희 득표가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뭐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양강 구도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누구는 안 되는데 이런 선거를 많이 치렀죠. 그런 과정에서 좀 교훈은 저희가 양적으로 좀 창당한 지 5년 됐거든요. 진보당은요. 확대했지만 좀 더 질적으로 확대됐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정의당도 좀 이번에 좋은 성과를 좀 거두지 못했죠. 저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요. 진보 정치의 분열이 굉장히 이제 뼈아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정의당, 노동당, 뭐 진보당, 녹색당 이 정당들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그 양당 말고 다른 당 찍고 싶은데 힘이 약하지 않냐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선에서는 이런 진보 정당이 하나의 후보를 꾸리자 노동자 후보, 민주 후보를 만들자라는 노력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그런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이제 그것이 이후에 지방선거에서는 일정 정도 합의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향후에는 진보 정치가 이렇게 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특히 비정규직 어떤 노동자들 중심으로 단일한 후보를 내고
또 그것이 서로 익숙해지면 단일 정당으로 만드는 과정까지의 고민이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양당이 아닌 다른 정당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수 쪽,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진보 진영은 네. 똑똑하긴 한데 너무 제멋대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분열로만 한다. 그쵸, 뭉치지 못하고 제멋대로고 너무나 급진적이다라는 네. 지적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독일은 지금은 없지만 이제 공산당까지 있었고,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네. 좀 뭐랄까 자유롭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진보정당이라는 게 자리 잡게 해요? 네네. 매우 자유롭지 못하죠. 이미 우리는 역사적 경험이 불과 한 7, 8년, 10년이 안 됐죠.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잖아요. 그 정당은 3번이었죠. 기호 3번이었고 당시에 당원이 10만 명이 넘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죠. 세계적으로 이런 일은 없는데요. 그 해산 이후에 몇 년간 이제 흩어져 있던 당원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좀 규합해서 5년 전에 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지금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8만 명이 당원이 전국에 계신다고 했는데 진보당 당원분들이요. 8만 분이 다 투표를 하셨나요, 거의? 8만 명이 다 투표를 했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표를 했는데 4만 명만 진보당을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투표를 8만 명 중에서 4만 명만 투표를 해서 이렇게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진보당 당원분들은 대부분 저는 투표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안 찍으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 진보당을 정말 사랑하고 저희 대통령 후보를 너무 좋아했던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투표장에 들어갔는데 손이 떨리더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성향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진보 정치를 좋아하는데 윤석열 후보를 좀 집권을 막아야 된다. 특히 국민의힘의 재집권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재명 후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다가 우리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되면 어떡해? 라는 생각에 진짜 마지막까지 고민하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를 보면서는 당원들이 고민이 참 많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직 그 당원들한테 확신을 줄 만큼의 어떤 힘을 갖추지 못했구나. 그래서 좀 그런 당원들한테 앞으로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것들을 지역위원회에서도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진보당 안산시 지역위원회 그간 관련 활동, 그러니까 안산 지역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진보당 안산시위원회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당원이 600명인데 아주 안산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지역 활동가들이 다 당원분들 많으시거든요. 통일단체, 청년단체, 노동단체, 노동조합에서 곳곳에서 퍼져서 하시는 일까지 하면 정말 안산에서 일어나는 진짜 노동자 문제, 평화통일 문제 다 우리 당원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지역위원회 이름으로 했던 활동은요. 이제 주민대회를 좀 했었습니다. 1만 명 주민분들한테 우리 세금이 남았는데 어디 쓸 건지 직접 우리 주민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투표를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대회를 열어서 이제 주민들의 그 가장 많은 요구였던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그런 투쟁들을 진행했었고요. 또 지난번에는 또 청년들 주거 문제 관련해서요. 안산 이곳도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비록 2년간 1억대 후반의 아파트가 4억 가까이 되는 2배 더블했던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특히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이제는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요구를 가지고요. 무주택 청년 반값 주거비 운동본부를 구성해서 서명운동을 좀 벌이고 그런 것들을 정부 차원으로 또 시 차원으로 제안했는데요.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나. 올해부터 이제 처음으로 20만 원씩 8월부터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2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제도가 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안산에서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행했는데요. 안산 같은 경우가 조금
다른 데는 아마 제가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산 2년으로 해서 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마다 소득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안산은 좀 60% 정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편적이고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좀 지역에서 활동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정당 연설에 당원 모임들 이런 것들을 각종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활동을 그러니까 크고 작은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네요. 네, 이것 이외에도 노동자들 문제,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가요. 경제업체인데요. 네. 홈플러스 폐점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그럴 때 이제 지역의 사람들의 연대하고 앞장서고 뭐 이런 것들,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연대하고 이런 것들은 진보당이 지역에서 좀 중추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 진보의 역할이 뭐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진보가 뭐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네,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되게 어렵고 본질적으로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또 좀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네, 아침 일찍 산에 갔다 왔네요. 저는 하나는 지금 한국 사회에 보면 양당이 거의 해방 이후에 7, 80년 집권을 해왔잖아요. 과연 근데 노동자들의 삶, 민중들의 삶이 바뀌었냐, 행복해졌냐 라고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지금 청년들의 삶, 그리고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삶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촛불 혁명을 통해서 민주당 정권이 집권을 했지만 국민들의 요구를 전혀 받아안지 못했고요. 또 국민의힘 정권 같은 경우는 이미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다시 부활한 거죠. 최근에 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요. 국민들이 좋아서 뽑은 게 아니라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어서 뽑았던 사례인데요. 저는 그 양당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당들이 집권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금의 경제 위기에 맞서서 투쟁할 수 있고, 그리고 노동자들, 민중들로 구성된 정당이 그런 사람들의 직접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진보당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노동자들의 직접 정치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전 사례들을 봤을 때 뭐 아르헨티나나 뭐 콜롬비아나 뭐 칠레나 이런 중남미에서 곳곳에서 소위 말하는 좌파 정부가 생기고 있거든요. 극심한 어떤 양극화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대한민국도 지금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런 저항이 일어나면 그 저항의 어떤 중심에 진보당이 서 있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고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직접 정치 말씀 주셨는데 직접 정치가 네. 그러니까 제한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한이요? 네네. 대의민주주의인데. 네네네네. 네. 직접 정치 어렵죠. 저는 근데 어렵더라도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정치였잖아요. 뭐 대한민국에 변호사가 얼마나 있다고, 대한민국에 판사가 얼마나 있다고, 뭐 대부분의 우리 국회의원들의 평균 직업, 평균 재산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과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건데요. 저는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들, 그리고 어려운 청년들, 이런 뭐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요, 농민들, 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들이 다 들어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는요, 저는 직접 정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무슨 자치위원회나 각종 단체, 시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내가 우리 시의 주인이고 우리 지자체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그러려면 더 헌신적으로 그 지역의 정치인들, 주민들을 만나고 그 지역 의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과정들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전 이미 예전에 경험도 있고요. 그랬을 때 그 주민들이 내가 결정권을 가졌을 때 시와 행정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활동 계획 또 뭐 더불어서 뭐 정치 철학 뭐 이런 것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출마하면서 그 다짐했던 건 그 남도에서 불어온 어떤 진보 정치, 진보당의 바람을 수도권까지 안산까지 불게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3번째로 많은 당선자를 냈는데요. 대부분 뭐 경남, 전남 이런 곳의 당선자들이 많습니다. 민주노동당 초기에도 변방부터 시작해서 그 지지율이 수도권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전 저절로 그 지지율이 올라오진 않겠죠. 누군가 그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채질을 해야 되는데요. 부채질을 할 사람이 되겠다라고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도 이 진보정당의 바람을 오게 하고 그 바람이 10년 뒤엔 태풍이 돼서 진보정치가 집권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역위원장을 출마했고요. 저 하나의 능력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진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진보정당, 우리 진보당의 당원들이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저는 또 능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분들 그리고 우리 당원분들의 말씀을 좀 듣고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진보정치, 진보당의 발전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진보당의 또 새로운 변화, 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으니 도약하는 과정을 한번 꼭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